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도 배웠죠? 어디서 배웠지? 역. 역수. 역수도 마찬가지긴 해. 근데 역수 말고 명제에서 P면 Q이다의 역,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반대가 되다 뭐 그런 의미를 갖는 건데, 역 함수는 뭐냐?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고 y가 a, b, c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f라는 함수가 1 넣으면 a 나오고 2 넣으면 c 나오고 3 넣으면 b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괜찮아? 그럼 얘에 대한 역함수라고 하는 건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어요. 공역이 정의역이 돼. 정의역이 공역이 돼. 그리고 표현을 f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표현하는데 읽을 때는 f의 역함수라고 읽어줘야 돼. 오케이? 그리고 a가 1을 쏘게 돼요. 맞은 애가 이제 역으로 쏘는 게 돼. B는 3을 가게 되겠지. C는 2를 가게 되겠지. 이게 바로 역함수예요. 그래서 이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 조건이 있어요. 이 역함수를 얘기하기 위해선 1대1 대응함수에서만 역함수를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는 말은 1대1 대응함수일 때 라는 말이랑 똑같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집합 y에 대한 각 원소 y에 대해서 fx가 y라고 하는 거다. 즉 x가 y를 쏘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에 대한 역함수라고 하는 건 y가 x를 쏘는 함수로 변환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x가 공역이 되고 y가 정의역이 된다. 괜찮죠? 그리고 그것을 f의 역함수라 읽고 기호로는 f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표현한다. 여기까지. f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어요. 그럼 얘에 대한 역함수를 표현할 때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괜찮아? 그리고 만약에 fx가 y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대. 얘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x는 f의 역함수 y가 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지.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어. 근데 1은 c로 가고 2는 a로 가고 3은 b로 가. 얘에 대한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a는 2로 가고 b는 3으로 가고 c는 1로 가는 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다음 밑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g라고 하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g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1대1 대응함수가 아니야. 1대1 대응함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어야 됐어. 첫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였지? 화살표 세계관에서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같은 놈을 쏠 수 없다. 같은 놈을 쏠 수 없다. 네. 오케이? 같은 놈을 쏠 수 없다. 그게 1대1 함수.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무슨 말? 안 맞은 놈이 없다. 같은 놈을 쏠 수 없으면서 안 맞은 놈이 없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말로. 1대1 대응함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은. 근데 이렇게 외우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함수가 된다는 건 같은 놈을 쓸 수 없어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안 맞은 놈이 없어 로 기억을 해달라고. 알겠지? 괜찮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같은 놈을 쐈으니까. 얘는 왜 역함수가 존재하지가 않는가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야.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한 발
발씩 쏜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 있잖아. 맞아? 함수가 되려면 뭐라고? 유나? 함수가 되려면?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한 개씩만 쏘면 함수라고 할 수 있다고. 이해 가요? 그런데 얘에 대한 역함수를 생각해보면 공역에 있었던 얘가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에 있었던 얘가 공역이 돼. 그럼 A는 1을 쏴. 근데 B는 안 쏴. C는 2하고 3을 쏘게 돼. 함수가 아닌 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해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얘가 1대1 대응함수가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버리거든. 이해 가시죠? 자,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볼게요. 확인 1번. 다음 보기의 함수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했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뭐라고? 1대1 대응함수여야 한다고. 1대1 대응함수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였지. 같은 놈을 쓸 수 없다. 두 번째는 안 맞은 놈이 없다. 요게 1대1 함수라는 소리고 요게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얘기야. 인정할 수 있죠? 기역은 1대1 대응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니은은 1대1 대응함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디귿은 1대1 대응이 돼야 돼? 안 되지.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지. 왜? 공역과 치역이 다르잖아. 안 맞은 놈이 생겼잖아. 달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니은만 가능하다. 쉽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역함수의 성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 이것들은 외워주세요. 이 성질들인 건데 보세요. 이 f의 마이너스 1제곱을 했다는 건 f의 역함수를 취했다는 건데 취한다. f의 역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면 f가 돼요. 정역과 공역을 바꿨다가 다시 바꾸면 원상 복구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를 두 번 취해준다면 취한다. f가 된다고. 두 번째, 만약에 f 역함수와 f를 합성함수를 취했어요. 이렇게 합성함수 했대. 합성함수. 그럼 얘는 f의 역함수의 fx꼴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1이 a를 쐈었어. 맞아? 근데 다시 얘가 얘를 쏴. 뭐가 돼? 자기 자신이 나와. 맞아?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 얘기야 얘가 지금. 갔어. 돌아왔어. 그들. 갔어. 돌아왔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x가. 그게 괜찮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y가 정의역이 돼. 왜? f.f 역함수기 때문에. 뭘 먼저 해? 역함수를 먼저 하잖아. 역함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돌아왔다가 가는 거야 다시. 그러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겠지 말이야. 결과적으로 너희가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 될 건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함수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구나. 이걸 기억하면 돼요. 마찬가지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함수 하게 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구나 생각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쉽죠? 그리고 역도 성립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g라는 함수와 f라는 함수를 계산했더니 얘가 항등함수가 나왔대. 자기 자신이 나왔대. 그러면 f와 g는 역함수 관계를 갖는다 라는 이야기가 가능해요.
F는 G의 역함수다. 또는 G는 F의 역함수다. 이 얘기가 나온다고. 두 개를 합성함수 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어? 그럼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를 갖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요 이야기야. I라고 하는 게 저번에 항등함수라고 표현한다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G와 F를 합성함수 했더니 항등함수 나왔어? 또는 F와 G를 합성함수 했더니 항등함수 나왔어? 그러면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를 가져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요. 마지막 성질. 요거는 외워줘. 어떤 G라는 함수와 F라는 함수에 대한 합성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취했대. 오케이? 그러면 이 역함수가 분배 법칙 되듯이 가는데 자리가 바뀌어요.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요. 이렇게. 괜찮아? 분배 법칙 되듯이 가고 자리가 바뀌어요. 이거 괜찮아? 괜찮다고 할 때까지지. 분배 법칙 되듯이 가면서 자리가 바뀌어요. 괜찮아? 대답을 해야지. 네. 분배 법칙 되듯이 가면서 자리가 바뀌어요. 네. 분배 법칙 되듯이 가면서 자리가 바뀌어요. 자, 확인 2번으로 가볼게요. 윤우, F 역함수 8이 얼마야? 8이요. 8이요? 5예요, 5. F 역함수 8은 5겠죠. 8이 5를 쏘는 겁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봐봐. F3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정의역에서 3이 쏘네가 누군지를 찾아가서 얘를 대답했었지. 맞아? 근데 이게 F가 아니라 역함수가 붙어있대. 그리고 F 역함수 8이 얼마냐 물어봤대. 그러면 Y값에서 8을 쏘네가 누군지를 찾아가면 돼. 괜찮아? 그러면 얘는 역함수의 역함수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 자신. 그래서 F3이 돼요. 그럼 F3은 2겠죠. 괜찮죠? 다음.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 자신. 그래서 얘는 7이 돼요. 그래요. 얘도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6이 돼요. 근데 이거를 화살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얘는 F 역함수의 F7이라는 의미인 건데 얘가 의미하는 건 7이 4를 쐈다가 4가 7로 돌아갔다. 그래서 7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F에다가 F 역함수 6이 된 거니까 F 역함수 6이 의미하는 건 6이 누가 6을 쐈니? 1로 갔다가 다시 F1이 되는 거니까 1이 손에 6이 된다. 갔다가 왔다가. 오케이? 누굴 먼저 했느냐에 따라 F를 먼저 하는가 역함수를 먼저 하는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다는 것이랍니다. 다음은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역함수 구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 너희에게 만약에 fx라는 함수를 5x 더하기 7이라고 줬대. 괜찮아? 그럼 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볼 거야. 얘라고 하는 건 y는 5x 더하기 7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지. 역함수를 구할 때는 너희가 어떤 작업을 해주면 되냐면 x에다가 y를 넣고 y에다가 x를 넣어줘. 괜찮아? 그 다음에 얘를 y는 꼴로 고쳐주면 얘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y는 꼴로 고치기 위해선 7을 넘겨주고 5로 나눠주면 되죠. 5로 나누면 10. 그래서 f 역함수는 나만 재밌습니다. 5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7이구나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역함수를 구하고 싶을 땐 x 자리에 y 넣어주고 y 자리에 x를 넣어서 y는 꼴로 고치면 된다. 쉽지?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함수를 나타낼 때 우리는 정의역의 원소를 소문자 x로 치역의 원소를 소문자 y라고 나타내므로 함수는 y는 fx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x에다가 y 넣고 y에다가 x 넣어서 얘를 y는 꼴로 고쳐주면 돼. 얘기하고 있는 거. 밑에
자세한 얘기를 한 번 더. y는 fx에서 x에다가 y를 넣고 y에다가 x를 넣어서 y는 걸로 고쳐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 역함수 구해보자. 똑같아요.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어서 얘를 y는 걸로 고쳐주면 되죠. 2y는 x 더하기 3,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f에 대한 역함수 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이야까지 정리해주시면 다음. 할만하죠? 할만하죠? 자, 다음은 역함수 그래프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지금부터 좀 볼 건데. X축, Y축이 나와 있는데 역함수 그래프는 만약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너희들 Y는 X라고 하는 직선 그릴 수 있어 없어? Y는 X 그릴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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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X에 대해서 얘를 대칭시켜주면 돼. 스케치북 링이라고 생각하고 내려 찍은 그래프라고 하면 돼. 그게 역함수 그래프.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얘를 y는 x, fx라고 얘기를 했다면 얘가 y는 f 역함수 x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생기는 이 그래프가 바로 역함수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y는 fx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가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웬만한 역함수에 대한 성질들은 다 보였구나 보시면 돼요. 자, 1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3분의 1x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요거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y는 3분의 1x 더하기 2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직선이에요. 뭐라고? 직선은 몇 개의 점을 지나가면 하나로 결정이 돼? 두 점을 지나가면 하나로 결정되지. 그럼 너희가 마음대로 점을 두 개를 좀 찾아. 아무거나. 뭐 넣을래? X에다 3 넣어주면 3, 몇이 나와? 3 넣어주면 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3,3이라는 점을 찍어줘요. 3. 또 뭐 넣을래? 6을 넣어주면 6, 몇이 나와? 4. 6,4를 찍어줘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직선이니까. 괜찮아? y는 x라고 하는 직선은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다 똑같은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야. 오케이? 그러면 원래 함수인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준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 갑니까? 다음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야기를 했대요. 역함수를 구해볼 거야.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x랑 y를 바꿔서 다음은 y는 꼴로 고치면 된다고. y에다 x 넣고 x에다 y 넣어서 얘를 y는 꼴로 고쳐주면 된다고. 그러면 3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고 3으로 나눠주면 y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1이 될 거 아니야. 얘를 역함수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려보래요.
몇 컴마 몇을 지나면. 근데 제일 보편적으로 찾는 제일 흔한 점은 0을 먼저 넣어줘요, 보통. 0,1을 지나죠? 그게 y절편이니까. 0,1. 또 x에다 뭐 넣을래? 3 넣어주면 얼마 나와? x에 3 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0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주면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다음 것도. 역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x에다가 y에다가 x를 넣어서 얘를 y는 꼴로 고칠 거라고. 2를 넘겨두게 되면 x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2분의 1 y가 되고 양면에 2만큼을 곱해주면 y는 2x 더하기 4 되는구나 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여서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4가 나오기 때문에 0,4를 지날 거고 또 x에다 뭐 넣을래? 2, 1, 2, 2를 넣어주면 얼마 나와? 8. 2,8을 찍어서 두 점을 연결시켜서 직선이 그려집니다. 해주면 끝나네요. 할 수 있죠? 풀어보세요. 한 문제. 네. 네, 갔다 오세요. 자,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F 역함수 4를 구해줘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F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저 함수값을 구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귀찮잖아. 맞지? F 역함수 4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한테 만약에 F2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X에다가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구해주죠. 맞아? 근데 F 역함수 4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주면 되냐면 Y 값이 4였을 때 X 값을 구해라로 받아들여주면 돼요. Y에다가 4를 넣었을 때 X 값을 구하면 된다고. 이해 가는 것 같아? 결과적으로 얘 만족하는 X 값을 구해보면 3X는 6이 되고 X는 2. 그래서 얘는 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는 거냐면 F 역함수 4를 K라고 두면 너희는 이 역함수를 없애면서 요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거든. 이해 가요? 역함수를 없애면서 요 두 개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어 너희가. 그러면 F에 FK가 4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Y가 4였을 때 X값이 투입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K-2는 4.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무시하셔도 되고 F 역함수 A가 나왔어 라고 하면 Y에다가 요 값을 넣었을 때 X값이 바로 F 역함수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할 수 있죠? 윤우 이해가? 네. F 역함수 3이 얼마야? 윤아 10분의 13. 맞아요. Y가 3일 때 X값이니까 넘겨주면 13 10으로 나눠주면 10분의 13 되는 거지. 이해 가요? 네. 다음 2번으로 가보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F 역함수 마이너스 1은 3이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면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X값이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면 요 두 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리 바꾸면서 역함수를 없앨 수 있어. 그러면 F3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한 것처럼 Y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X에 3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Y에 마이너스 1 들어가고 X에 3 들어가요.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A 값은 5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F2를 구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x에다 2 넣은 값 계산하면 얘는 1 됩니다. 같이. 할만하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 만족해야 한다고?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함수가 되어야 한다고. 화살표 세계관에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놈을 쓸 수 없으면서 안 맞은 놈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프 세계관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가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돼. 이게 1대1 함수의 역할을 갖는 거야.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실수 전체 범위가 다 셀렉이 되어야 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너희들에게 두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함수가 나왔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너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첫 번째, x가 0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연결돼야 돼. 연결. 인정? 0 넣은 값이 0 넣은 값이랑 같아야 돼. x에다가 연결돼야 돼. 두 번째는 증가하면 여기 위의 범위에서 증가했으면 증가해야 돼. 위의 범위에서 감소했으면 감소해야 돼. 두 가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0 넣은 값 같아야 돼. 그럼 이 똑같아지니까 같아지죠? 맞지? 두 번째는 얘가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증가했구나 볼 수 있다고. 그럼 얘도 증가해야 돼. 얘가 증가하려면 k-1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겠지. 기울기가 양수여야 증가하니까요.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의 범위라는 건 k가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이해 가능하네? 아니요. 안 가? 유난. 우리가 1차 함수라는 애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의 역할은 기울기였다고.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b가 나타내는 건 y 절편이었다고. y 절편. 얘가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한다고. 직선이 무조건. 기울기가 양수기만 하면.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를 향해 무조건. 그러니까 이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는 이 함수 두 개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두 함수가 연결돼야 돼. 연결. 0에서 함수값이 0에서 함수값이랑 같아야 된다고. 인정하겠어? 근데 봐봐. 연결이 됐는데 연결한 것까지는 됐는데 왼쪽에서 증가하면서 왔어. 근데 오른쪽에서 감소하면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왜? x축의 평행한 선거에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이게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왼쪽에서 증가했으면 오른쪽에서도 증가해야 돼. 그래야만 1대1 대응이 되거든. 얘가. 왼쪽에서 감소했으면 오른쪽에서도 감소해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0 넣은 값이 0 넣은 값이랑 같아야 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기울기가 양수면 얘도 양수, 음수면 음수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기울기가 결정하는 건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지를 결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얘를 위의 범위에서 얘가 3 나왔으니까 양수잖아. 그러니까 밑에 것도 양수 나와요. 그래서 k-1이 양수다.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봐봐. 역함수가 존재하므로 f는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멘트가 없네요. 당연한 거니까. 0 넣으면 0 넣은 값이랑 같다. 오른쪽 그림에서 0 이상인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여기에서 기울기 양수니까 얘도 기울기 양수여야 해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오케이? 다음 거 보자. 자,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이야기, 외워두세요 했었던 성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체 역함수 씌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분배 법칙 되면서 가면서 자리 바뀐다고.
그러니까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가 되지. 그리고 g 역함수가 되니까 g 역함수가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와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f가 되면서 뒤로 가. 그러면 얘는 g 역함수 가로 열고 f1이 되는구나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f1이 얼마야? 4. 그럼 g 역함수 4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g 역함수 4는 어떻게 구한다고? 어떻게 구한다고? 이상한 사람 보내시 보는 거야. g 역함수 4 어떻게 구한다고? 저기 G 괄호 저기 X에다가 4를 넣고 그거에 맞는 X y에다가 gx 함수 y에다가 여기가 y잖아. 네. 여기다가 4 넣었을 때 x 값을 구하면 돼. g2를 구해라 하면은 x에다가 2 넣었을 때 y 값 구하잖아. g 역함수 2를 구해라 하면 y에다가 2 넣었을 때 x 값 구하면 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y에다가 4 넣었을 때 x 값 구하면 되는 거여서 5x는 꼴로 고치면 5가 되고 x는 1 나오니까 얘 1이 되는 거야. 정답은 1이 돼요. 두 번째 것도 구해봅시다. 얘는 역함수가 이렇게 전체에 씌워져 있으면 분배 법칙 되면서 가면서 자리가 바뀌어요. 결과적으로 f 역함수다 g 역함수다 g 가로 열고 닫고 2가 돼요. 그런데 g와 g의 역함수가 만나면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합성함수 관계에서 이런 게 등장하면 그냥 없애줄 수 있어. 그래서 얘는 f 역함수 2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요? 그러면 f 역함수 2는 어떻게 구한다고? y에다 2 넣었을 때 x값 구해주면 된다고.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3 더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 x는. 괜찮죠? 네. 역함수 구하기예요. fx 2x 더하기 a의 역함수가 bx 더하기 3 나왔대요. a, b 값 구해봐라 했는데 역함수 구해보면 되죠?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우리는? 역함수요? 네. x에 y를 넣고 x에다 y 넣고 y에 x 넣어서 y에다가 x를 넣어서 y는 꼴로 고치면 되죠. a 넘겨주면 이 y는 x 빼기 a가 되고 2로 양면 나눠주면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는 거여서 f 역함수 x가 바로 얘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근데 f 역함수 x를 이렇게 줬지. f 역함수 x가 bx 더하기 3이라고 준 거잖아. 네. 그럼 얘랑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지. 결과적으로 b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 나와있는 뒤에 나와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a가 3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야. a, b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나온다까지 정리해주면 돼. 인정하죠? 오케이. 다음 5번. 자, 아까 전에 역함수가 그려졌을 때, 함수가 그려졌을 때 그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그린다고? y는 x에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준 그래프가 그려져 이렇게 얘기했지. 함수가 나와 있는데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바로 요 함수의 역함수 그래프라고. 맞아요? 그러면 너희한테 만약에 어떤 함수가 나왔는데 그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적들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너희는 함수와 역함수를 다 구해가지고 교점을 구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함수와 y는 x하고의 교점적들을 구하면 돼.
y는 x로. 역함수를 구하면은 귀찮잖아. 그냥 얘와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요? 교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었지? 쌤이 예전에? 만나는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했었지.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돼. y에다가 x를 넣어줘. 3분의 2x 더하기 2고요. 넘겨주면 3분의 1x가 되고요. 얘가 2가 되니까 x는 6이 돼요. 따라서 x가 6이면 y가 6이 돼요. 6,6이 되는 거야. 교점도.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면 돼.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되게 자주 나오거든. 이 문제가 나오면 너희가 처음에 해줘야 될 작업이 있어. 바로 뭐냐? 앞에 집중. 이 문제는 처음에 해줘야 될 작업이 있어. 이 직선이 y는 x일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각 점들에 대한 x좌표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 거지. 맞아? 근데 y는 x라고 하는 직선은 x좌표랑 y좌표가 어떤 점들에 모이냐? x좌표랑 y좌표가.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하고 y좌표가 어때?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괜찮아? 내가 x가 5 넣으면 y 얼마 나와? 5. x가 좌표가 5면은 y 좌표도 5겠네. 맞아? 그러니까 x 좌표랑 y 좌표가 어떻겠냐고. 전부 다 똑같다. x 좌표가 2면은 y 좌표가 2고 x 좌표가 10이면 y 좌표가 10이라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 있는 x 좌표들이 y 좌표랑 똑같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이 각각에 해당하는 점들의 y좌표들을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 가나요? 여기까지? 이걸 먼저 해주는 게 첫 번째로 너희가 해줘야 될 작업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의 한 60% 끝난 거야 이제. 요것만 해줘도 거의 끝나요. 문제를 풀어볼 거야. f 역함수 c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fc를 구해라 하면은 x값이 c일 때 y값을 구하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f 역함수 c라는 건 y값이 c일 때 x값인 거지. y가 c일 때 x값은 d가 되죠. 그래서 얘는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f 이거 역함수 씌워졌으니까 역함수끼리 분배 법칙 때문에 자리 바꿔봤자 어차피 자기 자신이고, 그럼 얘는 f의 역함수 c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구나 라고 보면 되는데 f 역함수 c가 뭐라고? d. 그럼 얘가 d지. 그러니까 우리는 f 역함수 d를 구하면 되지. 그러면 y가에다가 d 넣었을 때 x값이 얼마야? 2. 그래서 얘는 정답 2가 되는 거야. 이거 근데 너희가 이 y좌표 라인에다가 이거 안 쓰고 시작하면 되게 헷갈려. 무조건 이거 다 쓰고 시작해야 돼. 여기까지. 쉬시.